자, 그 다음 세포소기관 리소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리소좀. 리소좀은 하는 역할이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물질들을 분해한다. 자,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담당하니까 리소좀 이렇게 부른다. 기억하기 쉽겠죠? 자, 리소좀.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 모양이에요.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 소낭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분비하는 역할을 하면 분비 소낭이 되는 거고 리소좀 역할을 하면 리소좀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 리소좀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각종 물질들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세포 내부로 들어온 세균과 같은 이물질. 여기 그림에 보면 세균 같은 놈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슉 들여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세포 내 섭취. 그치? 세포 내 섭취. 그 다음에 또는 식세포 작용. 똑같은 말이거든? 식세포 작용. 자, 요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쭉 들여옵니다. 자, 이런 작용이 활발한 세포가 뭐가 있을까? 그치, 면역세포에서 대식세포 이런 작용이 엄청나게 활발하겠지. 자, 그래서 여튼 이렇게 들여와서 여기가 똑 떨어지면서 소낭을 만들어. 자,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들여온 소낭이다. 그래서 이것을 식포라고 부릅니다. 식포. 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식포에 이것을 이렇게 들여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치면 스포체로부터 각종 가수분해 효소가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자, 얘는 수송소낭이야. 골지체로 갔어. 골지체에서 또 이제 소낭이 띡 떨어져 나와. 근데 이 소낭 안에 가수분해 효소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그럼 걔가 뭐가 되겠어? 리소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소좀이 식포와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소낭끼리 융합이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물질이 섞이겠지?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제 이 이물질을 분해한다. 세포 내 소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자, 또는 우리의 손상된 세포소기관, 이제 세포소기관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냅둬? 아니지.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야. 재활용. 자,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그런 물질들을 다시 또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리소좀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쑥 먹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소화 작용을 합니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리소좀. 자, 리소좀은 동물 세포에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리소좀의 작용 여기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제 똑같은 건데 보면요. 자, 식세포 작용 이제 이물질을 세포막에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똑 떨어져서 순항을 만들었어. 그 순항이 식포, 그치? 자, 이 이제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포하고 리소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포 내 소화가 일어난다. 자, 또는 우리 이제 세포소기관, 망가진 세포소기관들 이것도 이제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보소som이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이제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제 등장했으니까 잠깐 설명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이 각종 물질에서 수소를 띄어다가 산소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독성을 갖는 물질에서 수소기를 떼어다가 산소에다 붙여주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길까? 과산화수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퍼옥시좀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도 역시 독성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또 물로 분해해주는 그러한 효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 독성 물질 해독 작용을 하는 세포 이제 뭐지? 기관 어디예요? 그치 간이지. 그래서 역시 간 세포에 이런 프록시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여튼 그러한 세포소기관 이제 망가졌다 이거야. 자, 미토콘드리아나 뭐 퍼옥시좀이나 뭐 다른 이제 세포소기관이 망가졌어. 자, 이런 걸 이제 소낭에 감싸 안았다가 리소좀하고 만나가지고 자, 리소좀이 들어있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것을 분해한다. 그리고 재활용하겠다. 자, 요런 것을 자가소화 작용 발음이 꼬여. 자가소화 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가소화. 그러니까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소기관들을 분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작용이 리소좀에서 일어난다는 거.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세포소기관 뭐냐면 액포입니다. 액포. 자, 액포도 단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세포소기관이고 역시 얘도 골지체에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이제 소낭. 자, 이 소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소낭이 이제 액포할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액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액포들이 많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요. 큰 이제 커다란 중심의 액포가 되면 이것을 중심액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액포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세포가 만드는 이제 액포들은 크기가 작은데 자 이것이 모여가지고 큰 중심액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 들어갈수록 이 중심액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액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자, 액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각종 영양소나 또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식물 세포는 노폐물을 따로 배설하는 기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세포 안에 생기는 각종 노폐물들이 그냥 막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얘가 커지겠지. 자, 성숙해짐에 따라 발달한다. 그리고 또한 물을 흡수해서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액포는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그지? 자, 그리고 또한 노폐물을 저장하고, 이 안에서 세포 내 소화작용도 이제 일어나게 돼요. 각종 가수분해 효소들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소화작용도 일어나게 돼. 음. 자, 그래서 우리의 액포,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배웠던 리소좀은 동물세포에 주로 존재한다고 했지? 이 리소좀이 하는 역할을 이제 식물세포에서는 액포가 이렇게 이제 소화작용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리소좀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액포,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핵이 생겨난 것부터 설명할 때 이렇게 세포막 함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막진화설 되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막진화설에 의해서 이제 핵이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핵과 연결이 되면서 수포체에 막 이러한 막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골지체 이런 것들도 진짜 막 진화설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핵부터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각종 소낭, 수송소낭, 분비소낭 또는 리소좀, 액포 이러한 모든 놈들은 다 이제 내막들의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내막계라고 부르거든. 내막들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다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수송 소낭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내막 시스템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핵은 이중막이지만 나머지 이 내막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요런 놈들은 모두 다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포체도 골지체도 각종 소낭도 리소좀도 그리고 액포도 자 얘네들 모두 단일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포 소기관 무엇을 볼 거냐면요. 세포 골격을 볼 겁니다. 내가 그 세포 골격의 움직임, 이거 보여주는 영상을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남겨 놓았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세포 골격, 이제 하는 역할, 요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세포 골격은, 세포 안에 단백질 섬유가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요런 그림처럼 이렇게 막 얽혀있는 요러한 구조로 생겼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세포 소기관들이 그냥 막 둥둥둥둥둥 떠다닌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포 골격들에 의해서 세포 소기관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얘네들이 자리를 잘 이렇게 골격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는 세포의 형태,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적당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또한 세포 골격입니다. 뼈대. 자, 그래서 모양을 결정하고 이제 세포의 형태, 모양을 결정하고 또 그 모양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우리의 세포 골격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굵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게 여기 보이는 미세소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 뜻을 보면 미세한 작은 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작은 빨대처럼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미세소관이고요. 세포 골격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얇은 세포 골격은 미세섬유라고 하는 거고요. 자, 미세섬유 이 동그란 알맹이 이게 다 액틴 단백질이에요. 우리 근육에서 액틴 필라멘트 배웠었지.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 미세섬유. 자, 얘가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굵기가 중간이야. 그래서 중간 섬유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케라틴 단백질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밧줄이 꼬이듯이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중간 섬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세소관은요, 여기 지금 얘도 동글동글뱅이들 단백질이 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백질 하나하나가 튜블린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미세소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세소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어떤 것을 형성하는데 그 어떤 게 뭐냐? 방추사입니다. 방추사. 언제 등장하는 거야?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실 있었지. 그 방추사가 바로 미세소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저 미세소관이 만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중심체는 중심립이 두 개가 모여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생원에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심립을 보면 자, 이렇게 조그만 빨대가 또 여러 개 배열해가지고 큰 빨대를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작은 빨대 하나하나가 미세소관입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이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다발을 형성하고 이 세 개짜리 구성체가 이렇게 9개 배열을 해서 큰 빨대를 만드는 게 바로 중심립이고요. 중심립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해서 중심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체가 하는 역할이 뭐야? 방추사를 형성하는 중심이 되죠. 그죠? 바로 그러한 중심체. 그래서 이렇게 중심체도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심체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방추사도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중심체 해 근처에 위치하고 직각으로 배열된 중심립 두 개로 구성이 된다. 자,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세포가 분열할 때 방추사가 뻗어나온다. 이 중심체는 동물 세포에서만 발견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모와 선모라고 하는 운동성을 부여하는 운동기관이거든요. 운동소기관. 자, 얘네들도 역시 미세소관으로 만드는데요. 선모라고 하는 건 집신벌레의 겉에 막 이렇게 나와 있는 털처럼 길이가 짧고 수가 많은 이러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운동성을 부여하고요. 편모는 정자의 꼬리처럼 길이가 길고 이제 수가 적은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역시 운동성을 부여하죠. 자, 이러한 운동성을 부여하는 편모와 선모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도 역시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이제 미세소관이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그물처럼 막 얽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얘는 기찻길처럼 트랙을 제공합니다. 무슨 트랙이냐면, 우리 이제 세포 안에서 소낭이 이제 자신의 목적지로 이렇게 향하는 이동이 있다고 칩시다.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소낭이 이동한다고 쳐보자. 자, 그럼 그 소낭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지가 막 쭉 날아간다? 이게 아니거든. 자, 이러한 소낭이 자신의 목적지로 향할 때는 이제 이러한 소낭을 운동 단백질이 이렇게 짊어지고요. 운동 단백질이 짊어지고 이렇게 기찻길과 같은 이러한 트랙을 타고 운동 단백질이 이동하면서 소낭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소낭이 이동하는 모습의 그 동영상을 내가 공유했던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운동 단백질이 움직여.
걸어가듯이 움직여. 이렇게 걸어가듯이 움직이는 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겠어? ATP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변하면서 쭉쭉 이동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낭을 이렇게 짊어지고, 자, 기찻길을 따라서 쭉 이동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트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진 요러한 기찻길, 자, 요러한 이제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포 골격의 역할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야. 형광물질로 염색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세포 소기관, 그 세포 골격이 바로 미세소관입니다. 미세소관. 초록색이 미세소관이고 빨강색으로 보이는 게 미세섬유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간섬유는 이제 안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긴 모양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면, 미세소관은 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그물처럼 막 얽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트랙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 모양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런 역할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미세섬유는 주로 이렇게 세포막 근처에 이렇게 둘러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그래서 얘도 역시 세포 모양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그 세포 내 섭취, 이거 이야기했었죠. 세포 내 섭취할 때 세포막의 함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 이렇게 세포막의 함입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도 역시 미세섬유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운동, 세포막에 함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미세섬유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동물세포에서요,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 그, 뭐냐, 세포질 분열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지? 그치, 이렇게 세포막의 함입에 의해서 풍선이 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쪼여지는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세포질이 똑 분열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세포질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역시 미세섬유입니다. 미세섬유가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 근처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자, 요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세포 골격에 하는 역할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포 소기관에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포벽.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그치? 식물세포에서 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식물체를 지지하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식물은 뼈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세포벽은요, 물과 용질을 모두 통과시켜. 그러니까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랑 똑같아.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해요. 이런 걸 전투가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한다. 근데 반면에 우리 세포의 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물질을 출입시켜요. 이런 건 세포막의 반투가성 이렇게 부릅니다. 반투가성. 얘는 전투가성. 되겠죠? 자, 이 세포벽에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그래서 우리의 이 세포막,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라고 한다면, 세포막에 이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이 효소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효소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고, 이 셀룰로스를 합성해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포벽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린 식물 세포에서는 비교적 얇은 1차 세포벽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먼저 만드는 세포벽해서 1차 세포벽이고요. 2차 세포벽은 나중에 만드니까 2차 세포벽이야. 근데 세포가 성숙하면서 이제 이 2차 세포벽을 이제 분비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두껍고 더 단단한 2차 세포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세포벽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방향을 보면요. 세포막에서 이렇게 분비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만든 1차 세포벽이 더 바깥쪽에 있고 나중에 만드는 2차 세포벽이 그 안쪽에 있다. 이러한 배열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만드는 1차 세포벽이 더 바깥으로 간다는 거.
이해되지? 세포막에서 분비해서 이렇게 밖으로 분비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벽 성분까지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세포 소기관들 이것을 이제 총정리하는 그 동영상도 내가 역시 단톡방에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세포 소기관을 정리 한번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총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에 의한 거? 막에 의한 거. 요걸 한번 해보면 자, 이중막 구조였던 거 뭐뭐뭐가 있었죠? 핵과 미토와 옆록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단일막 이건 나중에 하고 자, 막 구조가 아니었던 거 뭐 있었지? 그치, 리보솜 있었지. 그리고 핵 안에 들어있는 인이 있었지. 그치? 음. 자, 그리고 우리의 세포 골격도 역시 막으로 안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전부는 단일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뭐뭐가 있었냐면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뭐 있었지? 리소좀, 액포, 자, 요런 것들이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얘네들 내막 시스템, 자 내막계를 형성해서 서로 소통한다. 자,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우리의 이제 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내막계를 형성하면서 자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포 소기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비교, 요것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핵 세포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핵 세포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핵세포는요 원시 핵이다 이런 뜻이고 얘는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죠.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핵막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우리 진핵세포는 진짜 핵 이런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막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각각의 세포가 가진 유전 물질은, 둘 다 DNA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원핵세포는,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는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의 DNA가 얘가 이제 이렇게 꼬이고 접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진핵세포는 선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잖아. 각각 하나하나의 염색체를 보면 길다란 한 분자의 DNA가 각각 하나의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선형의 DNA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형이고 선형. 자, 이렇게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DNA를 복제할 때 그 복제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유전 단원에서 그리고 특히 DNA 복제, 그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원형과 선형에서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세포별. 이제 진핵세포 중에서 특히 이제 동물세포를 여기다 나타냈는데, 동물세포는 당연히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죠. 자, 우리의 원핵세포,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는 세포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식물세포는 뭘로 돼 있어? 셀룰로스로 되어 있지? 우리의 원핵세포의 세포벽은요,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얘는 이 이름에서 드러나는데 펩티도, 단백질, 글리칸, 당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세포벽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리보솜. 자, 우리 진핵세포, 진핵생물은 당연히 리보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원핵세포, 원핵생물도 리보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왜? DNA가 있잖아. DNA가 있으면 DNA만 있으면 돼? 아니지. 이걸 발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보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막성 세포소기관, 막으로 된 세포소기관.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진핵세포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핵세포는요,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소기관이 전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들 생각해 보면, 자, 핵을 비롯한 우리의 단일막으로 된 이런 소포체 골지체 이런 세포 소기관들 막 진화설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과정이 진핵세포가 되면서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원핵세포는 이런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중막이었던 미토나 엽록체 역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핵세포가 된 후에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포 소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핵 세포는 이러한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전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원핵 세포의 생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염색체를 보면 원형의 커다란 DNA가 이런 식으로 꼬이고 접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가 특히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을 핵양체라고 부릅니다. 핵은 없지만 꼭 핵처럼, 뭐뭐처럼이란 뜻으로 양이라는 뜻은 이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핵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핵양체 이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몰라도 되고 이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이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의 작은 DNA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스미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DNA니까 DNA에 이제 유전 정보는 들어있는데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는 없어도 살 수 있어.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스미드를 왜 가지고 있냐? 이 플라스미드에는 주로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주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짐으로 해서 환경이 변했을 때 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원핵세포는 증식할 때 어떻게 증식해? 자, 얘가 세포 분열하면서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세포 분열 자체가 이렇게 자식이 되는 이러한 증식을 한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얘는 생식의 방법이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플라스미드를 서로 다른 개체끼리 이 플라스미드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유전적 다양성을 조금 확보하고 항생제가 생기는 그러한 환경 변화에 이제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점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성생식을 하는 이러한 원핵세포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기능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미들은 나중에 우리가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 이러한 것을 배울 때,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유전공학, 생명공학, 요거 배울 때 플라스미드가 다시 또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세포의 내부, 이건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피막은 원핵세포 전부 다가 가진 게 아니라요, 이제 어떤 종류는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막은 주로 이제 지질의 성분으로, 이제 지질,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포함한 지단백질, 지질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놈들은 가지고 있고, 어떤 놈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등장했던 게 우리 그 폐렴 쌍규근 할 때요. 폐렴 쌍규근의 S형균을 보면 이제 표면이 피막을 가지고 있어서 매끈하다. 자, 그러면서 면역계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병원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놈들이 갖는 그 피막이 바로 요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원핵세포 중 일부는 피막을 갖는 놈들이 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자, 원핵세포도 리보솜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원핵세포가 갖는 리보솜은 진액의 리보솜과 비교해서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구성하는 단백질과 RNA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핵의 리보솜과 원핵의 리보솜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자신의 DNA와 그리고 자신의 리보솜 갖는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보솜이 진핵의 리보솜보다 원핵의 리보솜하고 더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을 지지해? 그치? 아, 얘네가 세포 밖에 살고 있던 생명체를 삼켜가지고 만들어진 세포 소기관이구나 하는 세포 공생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또 되겠습니다. 리보솜. 자, 그래서 우리의 세포 소기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배웠고, 그리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비교까지.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이강세포의 특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